옛날에 여자들 희롱하기를 즐기는 양반 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한양 장안을 휘젓고 다니다가 사천고을 옷님이 되어 내려가게 되었다. 거들먹거리며 길을 가던 그는 강을 만나서 배를 타고 건너게 되었다. 그런데 뱃사공이 젊은 여인이었다. 사천호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여인에게 말을 했다. 내가 자네 배에 올라타니 기분이 그만이군. 여인의 얼굴이 빨개지자 사천호는 실실 웃으며 물었다. 그래, 남편의 성이 무엇인고? 백서방이라오. 어허, 이런. 백서방을 모시려면 고생이겠군. 하나도 힘든데 100명이라니 말이야.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그러는 댁은 뭐 하시는 분이요? 나는 사천고을의 온이라네. 그래요? 댁내 마님도 참 안 됐습니다. 아니, 그건 왜? 나야 백서방이지만 1, 2천도 아닌 사천호님을 모시려면 그 고생이 오죽하겠소? 그러자 사천호는 말문이 탁 막히고 말았다. 마침 배가 건너편에 이르러서 사천호니 배에서 내리자 여인이 소리쳤다. 아들아, 안녕. 아니, 아들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아, 내 배에서 나갔으니 아들 아니오? 사천호는 다시 말문이 꽉 막힌 채 혀를 내두르고 말았다. 이야, 이거 시골 여인네가 보통이 아닌걸? 그가 강을 건너서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웬 여인의 치마 뒤편이 풀어져서 속치마가 보였다. 그가 침을 꼴딱 삼키며 말했다. 여보쇼, 거 뒷문이 열렸습니다 그려. 그러자 여인이 얼른 치마를 수습하면서 한마디 내뱉었다. 개가 앉아있었으면 도둑 맞을 뻔했네. 사촌호는 졸지에 강아지 신세가 되고 말았다. 허허,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걸? 그가 다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집 울타리 안에서 젊은 여자가 세수한 물을 길바닥에 쫙 뿌렸다. 그 모습을 보고서 사촌원이 다시 농을 붙였다. 이야, 그 여인네 아랫물 한번 거축하구나. 그랬더니 그 여자가 사촌원을 쓱 쳐다보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내 물이 좋긴 좋군. 어린애가 벌써 생겨서 떠드네. 사촌원은 그 말에 완전히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아이고, 여기서 함부로 여인네를 희롱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구나. 그 후로 사촌호는 여인들을 희롱하는 일을 그만두고 정사를 잘 돌봐서 명관으로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호라비로 사는 서다군장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호라비로 살다 보니 온몸에 군기가 자르르 흘렀다. 장난기 많은 학동들이 그 모양을 보고서 훈장에게 말했다. 선생님, 장가 한번 안 가실래요? 장가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장가 가시라고요. 장가라니 누구한테 장가를 가란 말이냐? 옆집에 사는 가부 아주머니가 선생님이랑 아주 딱이에요. 엽기 요놈들 그런 소리랑 하지를 마라. 에이 좋으면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눈 딱 감고서 우리 말대로만 하세요. 그러자 싫다던 훈장이 은근히 솔깃한 티를 냈다. 대체 날더러 어찌하란 말이냐?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다음날 학동들은 아침 일찍 과부집을 찾아가서 떠들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우리 선생님 여기 계시지요? 선생님을 찾으러 왔어요. 아니, 너희 선생님이 왜 여기로 온단 말이냐? 엉뚱한 소리 말고 어서 가라 이놈들. 에이, 방 안에 계실 텐데. 학동들은 다음 날도 또 과부집을 찾아가서 떠들었다. 아주머니, 안에 선생님 계시죠? 어서 우리 선생님 보내주세요. 아니, 이놈들이? 가부가 쫓아나오려 하자 아이들은 우르르 도망쳤다. 다음날 학동들은 동이 채 뜨지도 않는 새벽에 과부집을 찾아갔다. 아주머니, 선생님 찾으러 왔어요. 선생님, 우리 왔어요. 나와보세요. 이놈들? 가부는 속옷바람으로 뛰어나와서 작대기를 들고 아이들을 쫓아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잡힐 듯 말 듯 도망가면서 떠들었다. 에이, 우리는 선생님 찾으러 간 건데 선생님이랑 맨날 함께 자면서. 이놈들 닥치지 못해? 그 소란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아니 왜 그런데?
글쎄 이놈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자 아이들이 떠들었다. 우리 선생님이 맨날 이 아주머니 집에 잔대요. 그래서 선생님 찾으러 갔지요. 그러자 과부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이놈들! 그럼 어디 한번 우리 집에 가보자. 그래요. 가봐요. 과부는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을 이끌고 제 집으로 갔다. 가서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그래, 누가 있는지 봐라. 그러자 과부가 자고 나온 이불 속에서 서당 훈장이 속옷바람으로 기어나오는 것이었다.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네. 뜻밖의 일에 과부는 깜짝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다. 아이들이 신이 나서 마구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거봐요. 선생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그런 사이였군. 까맣게 몰랐네. 가부가 나서서 아니라고 발뺌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숨어서 그럴 게 뭐 있누. 아예 이참에 시골에 올리면 되겠네. 이왕 그렇게까지 된 일이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가부와 서당 훈장은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의 축하하는 가운데 시골에 올리고 새살림을 차렸다. 그 두 사람은 자식까지 낳고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 삼형제를 둔 부부가 살고 있었다. 집안도 넉넉한 데다 부부 금슬도 좋고 자식들도 모두 결혼해서 별다른 걱정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는 바람에 집안에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자식들이 다 효자 효부였던지라 사방으로 용하다는 의사를 불러대서 어머니의 병을 보게 했지만 영 차도가 없었다. 그때 자식들이 소식을 들으니 300리 밖에 천하의 명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자식들은 불원천리 달려가서 그 의원을 청해다가 어머니 병을 보게 하였다. 의원님, 약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병이지만 약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반색을 했다. 그래요? 어떤 약을 쓰면 되겠습니까? 네, 존모가지를 베어서 팔팔 다려 먹으면 곧 낫겠습니다. 우연히 그 마리를 남기고 돌아가자 집안이 그만 야단이 났다. 우연한 말은 조의 모가지를 잘라다가 그 이삭을 다려 먹으라는 것이었는데 식구들이 모두 그 말을 사내의 은경을 잘라서 달아 먹으라는 것으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영감이 시무룩해서 말했다. 그런데 누구의 것을 잘라서 다리노? 다들 멀뚱멀뚱 눈치만 보고 있는데 큰아들이 나섰다. 제 것을 배워서 다려 먹이겠습니다. 그러자 큰며느리가 나서서 울면서 말했다. 아버님, 안 됩니다. 저희는 딸만 둘이고 아들은 없는데 저 사람 물건을 베면 집안의 대가 끊깁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럼 제 것을 배워서 다리죠. 그러자 둘째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펄쩍 뛰었다. 안 됩니다. 제 뱃속에 든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베어버리면 어쩝니까? 안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막내 아들이 나섰다. 까짓것, 그냥 제 것 베어서 다리세요. 그러자 다시 셋째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결혼한 지 겨우 한 달인데 그걸 베면 난 어찌 살라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절대 그것만은 안 돼요. 며느리들이 다 그렇게 나서서 말리자 영감이 그만 화증이 났다. 에이, 너희들이 다 효부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란 말이냐? 다 놔둬라. 그냥 내 것을 배워서 다려 먹을 테다. 그러자 병석에 누워있던 아내가 그 말을 듣고서 자리를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아이고 됐소 됐소 그런 말 마오 내 병 다 나았소 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병석에서 일어나 무병장수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딸 하나만 둔 영감이 있었다. 이 영감은 거짓말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 술대접을 하면서 거짓말을 청해 듣는 것이 일이었다. 영감은 방을 하나 내붙였다. 자기한테 거짓말 3마디를 제대로 하면 사위를 잡는다는 것이었다. 그 집이 한다하는 부잣집인데다가 딸도 참하기로 소문난 터라서 방을 보고서 거짓말 깨나 한다는 작자들이 하나 둘
보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많은 지원자 중에 거짓말 3마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첫째, 둘째까지는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다가 3번째 이야기만 들으면 그래, 맞아. 나도 거기 있었는데 못 봤는가? 이런 식으로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서 말문을 막아버리는 것이었다. 자기 듣고 싶은 거짓말만 실컷 듣고서 말이다. 이때 그 근방에 어려서부터 고생을 하고 머슴을 살면서 놀던 사람 하나가 곰곰이 궁리를 했다. 거짓말 3마디만 제대로 하면 부잣집 사위가 돼서 잘 살 텐데 말이야.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는 그 길로 영감한테로 찾아갔다. 영감님, 거짓말 3마디를 하면 사위를 삼는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렇고 말고 그래 거짓말은 잘하는가? 잘하지는 못해도 그냥 조금 합니다. 어디 해보게. 그러자 이 사람이 첫마디를 꺼냈다. 제가 그 전에 조선 팔도를 안 돌아다닌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아,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때는 가을인데 논산을 내려갔습니다. 한 마을에 가니까 은진미륵 돌부처가 높다랗게 서 있는데 그 머리 위에 나뭇가지에 배가 주렁주렁 매달리지 않겠어요? 배가 아주 노랗게 익었는데 따먹을 재주가 없다란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 장에 들어가서 장대랑 장대는 다 걷어다가 이었지요. 그랬는데도 그 나뭇가지에 닿지 않는 겁니다. 꽤나 높았군. 그래 생각 끝에 장대 끝으로 은진미륵 콧구멍을 살살 쑤셨더니 미륵이 냈다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배가 우수수 떨어져서 아주 맛있게 주워 먹었답니다. 영감이 들어보니 거짓말도 상당한 거짓말이었다. 야 이놈아 그거 거짓말이다 하하하. 한마디 했죠. 그래 잘하는구나. 또 한마디 해라. 제가 젊어서 돌아다니다가 중국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농사 짓는 걸 보니 우리하고는 다르더군요. 어떻게 말인가? 그냥 논에다가 벽실을 막 흩어버리더니 커다란 모기장을 갖다가 논을 딱 덮어놓고 구석에다 말뚝을 박아서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건 또 왜? 아, 벼가 싹이 나니까 모기장 구멍으로 쏙쏙 올라오더군요. 그리고서 가을이 되니까 벽지가 노랗게 익었겠지요. 그러니까 뭐 따로 타작하느라 고생할 것도 없이 일꾼 몇 명을 얻어다가 말뚝을 뽑고서 모기장을 쑥 걷어 올리니 나락이 쏙쏙 거쳤습니다. 세상에 농사짓기 편합디다. 야 이놈아 그건 거짓말이다. 세상에 그런 게 다 어디 있느냐. 그럼 2마디 됐지요? 그래 너 거짓말을 제대로 하는구나. 1마디 더 해라. 2마디까지는 무난히 왔지만 3마디째가 문제였다. 도통 거짓말을 인정을 안 했으니 말이다. 그럼 3마디째 합니다. 얼른 해라. 제가 전에 장사도 많이 했는데 무슨 장사를 했는고 하니 바람 장사를 했습니다. 바람을 팔러 다니는데 바람 한 포대에 10,000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맞아. 나도 그때 좀 샀지. 참말이지요. 아 참말이고 말고. 그때 제가 영감님한테 와서 바람 3포대를 팔았는데 외상으로 드리고 간 거 기억하시죠? 자, 한 포대에 10,000냥씩 30,000냥입니다. 오늘 그 바람값을 받으러 왔습니다. 뭐라고? 아, 바람값 30,000냥 내시라고요. 영감은 그만 꼼짝없이 걸려들고 말았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30,000냥을 주어야 할 판이었다. 영감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사위로 삼았다.